너 진짜 돈 다 날릴 줄 알아. 저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아빠의 굵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손에 쥔 통장을 바라보니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 그리고 이제 막 동서 부부에게 건네려는 참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오늘 점심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분식집 맛있는 하루는 오직 나 혼자만의 무대가 될 터였다. 아빠는 건강 문제로 은퇴를 결정했고 나는 그동안 함께 일하며 배운 솜씨로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다. 수진 씨, 튀김 3개 더 주세요. 단골 고등학생이 카운터에서 외쳤다. 수진, 그게 내 이름이다. 32살에 대기업 사표를 던지고 아빠와 함께 작은 분식점을 차린 지 이제 3년 차. 처음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지만 이젠 가게가 동네에서 꽤 입소문이 나 있었다. 당신 거기 무슨 생각해? 아빠가 내 앞에 팥죽 한 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빠는 항상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면 팥죽을 끓여주곤 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다. 아빠, 동서 부부 생각이요. 정말 이 돈을 빌려줘도 될지.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름진 손으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봤을 땐 안 돼. 특히 내 동서, 그 여자는 눈빛부터가 믿음직스럽지 못해. 내가 도와준다고 나중에 고마워할 타입도 아니고. 아빠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생 부부가 카페를 창업하겠다며 목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동생 재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빠, 그래도 재호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는데 돕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 내 마음은 알지만 사람 보는 눈은 늙은 내가 더 정확해. 하지만 내 선택이니 존중해 줄게. 결국 점심시간이 끝나고 재호와 그의 아내 미나가 가게로 찾아왔다. 미나는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카페인데 이미 사장님 행세를 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거슬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이거 받으면 우리 다음 달에 바로 오픈할 수 있어요. 미나가 통장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빠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분식집이랑 카페는 다르지만 장사 경험이 있으니까 조언이라도 줄 수 있을 거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에 비해 미나는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네, 언니. 근데 우리는 좀 다른 콘셉트로 갈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세련되게요. 언니 가게는 좀, 전통적이잖아요. 미나의 말에 순간 가슴이 찔렸다. 전통적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촌스럽다는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가게 콘셉트는 당연히 다를 수 있으니까. 아빠의 눈빛이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난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1억 원, 내게는 큰 돈이지만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모은 퇴직금과 저축한 돈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재호랑 미나도 열심히 할 거고 나중에 잘 되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가게를 나서는 동생 부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빠는 내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내 마음씨가 참 곱구나. 하지만 세상이 항상 그 마음을 알아주진 않아.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조차도. 그날 밤 아빠의 말이 예언처럼 느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달이 지났다. 재호와 미나의 카페 온더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에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느낀 감정은 솔직히 복잡했다.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위화감이 교차했다. 언니, 어때요? 우리 가게 분위기? 미나가 자랑스럽게 물었다. 카운터 뒤에서 에이프런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영 어색해 보였다. 사무직만 하다가 갑자기 카페 사장이 된 티가 역력했다. 정말 예쁘게 꾸몄네. 위치도 좋고. 진심으로 칭찬했다. 내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미나의 다음 말에 그만 얼굴이 굳어버렸다. 그쪽? 요즘 사람들은 이런 감각을 원하거든요. 형님은 분식집이라 이런 감각은 잘 모르시겠지만 카페는 분위기가 반이에요. 친절하게 설명하는 척하면서도 깔보는 듯한 말투. 가슴 한구석이 살짝 불편해졌다. 아빠의 경고가 문득 떠올랐다. 그래, 너희가 열심히 준비한 거 알아. 손님들 반응은 어때? 화제를 돌렸다. 재호는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손님이 많진 않아.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오는데 미나가 문 앞에서 손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희 카페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만 사용해요.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프리미엄 카페죠. 그 말까지는 괜찮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돈은 받았지만 우린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아이디어, 콘셉트 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든 거예요. 발걸음이 멈췄다. 돈은 받았지만이라니. 마치 내 도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저 태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다.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한 번은 재호가 없을 때 미나의 친구들이 카페에 와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미나가 소개했다. 이쪽은 우리 형님이야. 분식집 하셔. 친구들은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근데 이 위치에 카페 차리는데 돈 많이 들었겠다. 어떻게 마련했어? 미나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당당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거지. 뭐 약간의 도움은 받았지만 대부분 우리 노력으로 만든 거야. 약간의 도움. 1억 원이 약간의 도움이라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참았다. 가족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야. 받은 건 금방 잊고 자기 공을 더 크게 보는 법이지. 아빠,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해줬어도. 그래, 알아. 내 마음이 상한 건. 하지만 참고 지켜보자. 아직 시작일 뿐이니까. 아빠의 위로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카페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나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다. 이제는 내 가게에 와서도 이것저것 지적하기 시작했다. 형님, 여기 인테리어 좀 바꿔보는 건 어때요? 요즘 이런 스타일은 너무 촌스러워서. 메뉴도 좀 현대적으로 바꿔보세요. 분식이라고 해도 트렌디하게 변신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점점 분노가 쌓여갔다. 내가 10년 넘게 요리 연구하고 아빠와 함께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단 몇 달 카페 운영한 초보 사장이 감히 촌스럽다고. 아빠는 그런 미나를 볼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참는 모습이었다. 딸이 상처받는 걸 지켜보는 게 못 견디게 힘들어 보였다. 수진아, 사람은 한계가 있어. 내 동생 처도 곧 그 한계를 보여줄 거야. 아빠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추석을 앞둔 가족 모임. 부모님 댁 거실에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사촌들, 삼촌 내외,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니 시끌벅적했다. 명절 준비로 주방은 온통 엄마와 고모들의 영역이 되었고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재호야, 카페 사업은 어때? 요즘 장사 잘 되니? 큰 삼촌이 재호에게 물었다. 다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카페를 시작한 재호에게 관심이 많았다. 재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삼촌.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제법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재호의 아내 미나가 끼어들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자리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가 됐어요. 인스타에서도 핫플레이스로 소문났죠. 그 말에 친척들이 놀라워하며 축하를 건넸다. 재호는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미나는 신이 난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특히 시댁에서는 카페 같은 건 경험 없으면 망한다고. 아빠가 커피를 마시다 살짝 목이 막힌 듯 기침했다. 미나의 말이 조금 과장되어 있었다. 우리가 반대했다기보다는 그저 경험이 없으니 천천히 시작하라고 조언했을 뿐인데. 그래도 우리 미나가 센스가 좋아서 잘 꾸몄나 보네. 큰 고모가 웃으며 말했다. 미나는 그 말에 더욱 신이 났다. 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든 거예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이 순전히 우리 힘으로요. 숨이 턱 막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1억 원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참자,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나의 다음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님 돈요? 그냥 준 거지. 계약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뺨이 화끈거렸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를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나,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건데. 미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빌려줬다고요? 저희한테 투자하신 거 아니었어요? 형님이 그때 우리 사업 좋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재호가 당황한 듯 미나의 팔을 꼬집었다. 하지만 미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없었어도 우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냥 형님이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받은 거지. 내 귀를 의심했다. 이게 정말 내가 도와준 동서의 말인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미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재호가 난처한 듯 말을 꺼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호야,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맞니? 내가 너희에게 그냥 준 돈이라고?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알았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계약서를 만들어야겠네. 아주 깔끔하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엄마는 당황해서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고 삼촌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나와 아빠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가 물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빠, 정말 화가 나요. 내가 그렇게 호구인가요? 아빠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수진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은혜를 갚는 사람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내 동서는 후자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아빠의 결연한 눈빛을 비추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우리 가게 맛있는 하루의 불은 꺼져 있었다. 오늘은 휴무일. 하지만 가게 안쪽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아빠와 나는 테이블 위에 종이들을 펼쳐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아, 내 생각은 확실한 거지.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아빠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다. 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보여줄 차례예요. 사실 이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며칠 밤을 뒤척였다. 가족에게 복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명절 모임 이후 재호에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내 결심을 굳히게 했다. 사과는커녕
변명조차 없었다. 아빠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사업계획서였다. 제목은 새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 내가 요 며칠 밤새워 만든 거야. 내 동서가게 바로 옆 상가가 곧 비는데 거기에 우리가 새 가게를 내는 거지.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다. 아빠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아빠, 이게 다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아빠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장난기 어린 미소였다. 도와줄 땐 몰랐지. 그래도 자식이 억울하면 늙은이도 나서야지. 내가 은퇴했다고 머리까지 은퇴한 건 아니야. 계획은 이랬다. 현재의 맛있는 하루를 닫고 기존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그리고 동서의 카페 바로 옆에 새로운 브랜드의 분식 카페를 오픈한다. 이름하여 하루분식연구소. 컨셉은 전통 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분식 카페. 아빠,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근데 자금은요? 제가 가진 돈은 다 동서 부부에게 빌려줬는데. 아빠는 통장 사본 한 장을 내밀었다. 1억 5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내가 내 나이 때부터 모아둔 비상금이야. 원래는 너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이참에 써보자. 인생 70년 살아보니 돈은 필요할 때 써야 제맛이더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빠가 평생 모아온 돈을 내 사업을 위해 내어주겠다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울지 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사업이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가자. 우리 둘 다 실력 있잖아. 내 손맛에 내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인 것이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기존 가게는 한 달 안에 정리하기로 하고 새 상가 계약을 위해 발로 뛰었다.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아빠의 전통적인 조리법에 내 감각을 더해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어냈다. 이거 괜찮은데? 떡볶이에 치즈를 녹여서 퐁듀처럼 만들고 다양한 토핑을 준비해서 고객이 직접 찍어 먹게 하는 거야. 아빠의 눈이 반짝였다. 그의 손맛은 여전히 최고였다. 소스 하나 만드는데도 정성이 가득했다. 한편으로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진행하고 홍보 전략도 세웠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내가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문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누나, 가게 정리한다면서?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어디로 옮기는데?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계획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어. 나중에 알려줄게. 전화를 끊고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의 계획이 실행되면 벌어질 일들을.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수진아, 이제 우리는 그냥 분식집 주인이 아니야. 우리는 하루분식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창업자야. 이름값 하자. 아빠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제 우리의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자, 이제 문을 열까? 아빠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픈 준비를 마친 하루분식연구소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을 위해 2달 동안 밤낮 없이 준비해왔다. 정확히 동서의 카페 온더힐 바로 옆 건물에 자리 잡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간판의 천을 걷어내자 깔끔한 서체의 하루분식연구소가 드러났다. 전통적인 분식집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던하고 세련된 외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리창 너머로는 깔끔한 원목 테이블과 아늑한 조명, 그리고 오픈 키친이 보였다. 우와,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너무 예쁘다. 첫 손님들이 벌써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픈 일주일 전부터 인스타그램과 지역 커뮤니티에 티저 광고를 올렸고
맛집 블로거 5명을 초대해 시식회도 진행했다.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하루 분식 연구소 드디어 오픈. 전통 분식의 재해석, 맛의 혁명을 경험하세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첫 게시물이 하루 만에 1,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내 대기업 마케팅 경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특히 치즈 퐁듀 떡볶이와 트러플 오일 김밥은 오픈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아빠는 오픈 키친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선보였고 나는 홀을 관리하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점심시간이 지나자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 가게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꽤 통쾌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미나야, 드디어 왔구나. 새 가게 구경하러 온 거야? 들어와서 맛도 한번 볼래? 미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인테리어와 메뉴판을 훑었다. 우리 가게의 모든 것이 그녀의 카페보다 한 수 위였다. 특히 가격대는 그녀의 카페보다 약간 높게 책정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형님, 갑자기 이런 가게를 내다니. 그것도 우리 카페 바로 옆에. 나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응, 이 위치가 좋아서. 그리고 너희가 늘 말했잖아. 좀 더 트렌디하게 변해보라고. 내 조언 덕분에 이렇게 변신했어. 미나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첫날 영업은 대성공이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볐고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하루분식 연구소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수십 개씩 올라왔다. 반면 옆 건물의 카페 온더힐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손님들은 우리 가게를 향해 줄을 섰고 미나의 카페는 점점 더 고객을 잃어갔다. 일주일 후 지역 맛집 블로그에는 하루 분식 연구소를 극찬하는 리뷰가 올라왔다. 이곳의 떡볶이는 단순한 분식이 아닌 예술이다. 셰프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소스, 완벽한 식감의 떡, 그리고 창의적인 플레이팅까지. 분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곳.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나의 카페에 대한 혹평이 덧붙여져 있었다. 반면 옆 건물의 카페 온더힐은 비싼 가격에 비해 맛과 서비스가 실망스럽다. 진정성 없는 카피캣 카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나가 당황한 얼굴로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왔을 때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떡볶이 한 접시 먹고 가렴. 내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아빠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다. 미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카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6장부터 8장까지 아버지를 아빠로 수정했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버전입니다. 6장.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저녁,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비에 흠뻑 젖은 미나와 재호가 들어왔다. 미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재호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막 나간 참이라 가게 안에는 아빠와 나 그리고 그들뿐이었다. 형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듯했다. 뭐가 어떻다는 거니?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가게 바로 옆에 더 좋은 가게를 내서 손님을 다 뺏어가다니. 이건 형님다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봤다. 미나야, 형님다운 행동이라니.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야.
항상 착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래, 착했지. 너무 착했어. 그래서 너희가 내 돈 1억 원을 그냥 준 돈이라고 할 때도 가족 모임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참았잖아.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호가 끼어들었다. 누나, 그건 미나가 실수로 한 말이에요. 우리도 그 돈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가게 옆에 경쟁업체를 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다니. 뒤통수, 앞에서 고맙단 소리 한 번이라도 했어야지.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내가 내 돈으로 카페를 차릴 때 난 정말 내가 잘 되길 바랐어. 하지만 너희는 어땠니? 형님은 분식집이라 이런 감각은 잘 모르시겠지만이라며 날 무시했지. 돈은 받았지만 우린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면서 내 도움을 깎아내렸고. 미나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재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형님이 더 잘 되는 건 축하하지만 하필 우리 옆에 가게를 내다니.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주방에서 요리하던 아빠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미나와 재호는 그제야 아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아버님. 재호가 당황한 듯 인사했다. 아빠는 묵묵히 우리 셋 사이에 서서 미나를 바라봤다. 그 돈, 내 딸 피땀으로 번 돈이야.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내 딸이 10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 그걸 너희에게 빌려줬을 때 우리는 너희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하지만 너희는 그 마음을 무시했지. 아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린 내 사업 위해 희생했지. 이제 너희 차례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한 행동의 무게를 실감하는 듯했다. 아버님, 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때 재호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나,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미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재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어찌됐든 그는 내 동생이니까.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다. 재호야, 너희가 카페를 시작할 때 1억 원을 빌려줬지. 그 돈 언제 갚을 거니?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래, 한 달 드릴게. 한 달 안에 그 돈을 갚던지 아니면 카페를 정리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미나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형님, 그건 너무해요. 우리더러 망하라는 거잖아요. 미나야, 사업은 냉정한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아. 형님은 분식집이라 사업 감각이 없다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거지. 진짜 사업이 뭔지. 미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재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의 대면은 끝이 났다. 그들이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설 때 묘한 홀가분함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마침내 터뜨린 후의 해방감이었을까. 아빠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다, 수진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한 달이 지났다. 예상대로 재호와 미나는 카페를 정리했다. 우리 가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반면 그들의 카페는 점점 더 손님이 줄어들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미나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시골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날 저녁 재호가 홀로 우리 가게를 찾아왔다. 퇴근 시간이 지나 손님이 거의 없을 때였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목소리에 지난날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어서 와, 재호야.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아니면 우리 집 특제 수정과? 아니야, 괜찮아.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 사실은 이거. 그가 내민 것은 봉투였다.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했다. 1억 원이야. 누나가 빌려준 돈. 카페 정리하고 남은 돈이랑 엄마한테 빌리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간신히 마련했어. 숨이 멎는 듯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재호야. 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소심했어. 그리고 사실 나도 누나가 그냥 준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다.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미나는 어떻게 됐어? 친정으로 내려갔어. 사실 우리 별거 중이야.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 내가 미처 몰랐던 면들이 하나둘 드러나더라고. 재호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까. 재호야, 힘들겠지만 이게 다 경험이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은 없을 것 같아. 당분간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이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할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빠가 주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호는 아빠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빠는 묵묵히 재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재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된 듯했다.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명절에 무시하던 친척들이 이제는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존중이 느껴졌다. 더 이상 그저 분식집 하는 수진이가 아니라 하루 분식 연구소의 대표 수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와 나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졌다. 오픈한 지 1년 하루 분식 연구소는 이제 우리 동네를 넘어 시 전체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주말이면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방송국에서 촬영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수진 씨, 이 계약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본사는 하루 분식 연구소와의 협약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우리의 브랜드와 레시피를 높이 평가하고 전국 체인화를 제안했다. 지역 본부로서 우리 가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로열티를 받는 조건이었다. 대표가 떠나고 아빠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 내가 해낸 거야, 수진아. 내 역할은 그저 곁에서 응원하는 것뿐이었어.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변함없었다. 아니에요, 아빠.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빠의 요리 실력과 경험, 그리고 제 마케팅 지식이 만나서 이뤄낸 성공이에요. 오후 영업이 시작되고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다. 아빠는 여전히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2명의 주방 보조가 그를 돕고 있었다. 나는 홀을 관리하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을 가리켰다. 저기 계신 분이 비결이세요. 우리 아빠요. 50년 경력의 장인이시죠.
아빠는 주방에서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아, 저분이 아버님이세요? 두 분이 가게 같이 하시는 거 보기 너무 좋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세상 제일 든든한 파트너예요.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아빠와 함께 귀가하는 길이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쳤다. 수진아, 내 동생한테 연락해봤니? 아빠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호 요즘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대요. 미나와는 정식으로 이혼했고요. 그렇구나. 사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야.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만약 그때 아빠와 함께 반격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아빠, 그때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무시당하고 이용당했을 거예요. 아빠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수진아,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라도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 넌 그걸 배운 거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아빠가 문득 물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제안은 어떻게 할 거니?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와 상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우리는 팀이니까요. 아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자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팀워크로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